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를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조직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트랙션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통제 부족 문제가 있을 거고요. 통제 부족은 내가 내 시간이나 내 회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있겠고, 회사가 나를 경영하는지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통제가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있는데요. 직원이나 거래처, 그리고 동업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매출이나 비용, 이익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회사의 성장이 멈추었다. 뭔가 회사가 돌아는 가는데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 없다. 라는 성장 한계에 직면했을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문제인데, 어떤 전략이나 응급처치를 해도 회사의 어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조차 새로운 걸 해보자고 했을 때 별 반응이 없는 이런 상태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직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해볼 건데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EO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업가 운영 시스템이고 회사가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일단 조직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업체를 순수로 숨쉬게 만드는 유기생명체거든요. 이 사업체를 우리가 유기적 생명체로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대표가 가장 크게 느끼는 벽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 그리고 조직,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기계형 조직과 유기체형 조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계형 조직은 단순히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관계고 수동적 태도일 수밖에 없고요. 직원들이 소통이 단절되고 대표 혼자만의 경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유기체형 조직,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인데요. 목적과 역할을 공유하는 관계이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돌아가고 유기적으로 협업이 가능하고 추후 매각 가능한 자산화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장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를 기계로 바라보면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지만 회사를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면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왜 우리가 사업체를 유기생명체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조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그 정의부터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한자어원으로는 짤조의 짤직, 그래서 서로 다른 개별 실들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서 엮어서 대형 직물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영어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오르가논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출발했고 프랑스어를 거쳐서 영어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최종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뜻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 부분들이 특화된 기능을 담당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자어원과 그 영어원의 의미를 좀 통합해서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개별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결합 상태이다. 이것이 조직이고 조직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유기적 결합 상태인 것처럼 하나의 생물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기적 생명체, 가장 중요한 유기적 생명체가 인간이잖아요. 저희 인체 시스템처럼 한번 비유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인체 시스템은 순환계, 그리고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면역계, 근골격계, 이렇게 각각의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순환계는 혈액이 도는 걸 말하고, 그리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에서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금 흐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호흡계, 호흡을 하는데 발생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같이 조직에서도 시장과의 소통,
그리고 정보 간의 피드백, 이런 거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계 시스템, 뇌와 신경망이고요.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입니다. 조직에서는 이제 대표의 리더십이나 비전, 의사결정 과정,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소화계. 이 소화계는 조직에서 기획과 실행력, 그리고 성과로 전환되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계.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내부 자정작용을 하는 면역계 시스템인데, 이것은 조직에서 위기관리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과정이랑 연관시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근골격계. 신체를 지지하고 물리적 운동으로 근육으로 신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조직에서는 조직 구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인체 시스템처럼 사업 조직 시스템도 순환이나 소통,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판단, 그리고 성과,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총합하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들이 모두 조화롭게 돌아가야 사업은 한 방향성을 가지고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여러 부서와 상사, 그리고 대표들 옆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단 한 번도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굴러간다, 이런 생각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요. 제가 항상 느끼던 거는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대한 공장이다. 그 공장에서 나는 부품이다. 그래서 언제나 대체 가능한 부품이었고, 제 자리도 언제나 대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회사에 충성하는 선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뭐 부장급들이나 차장급들, 그렇게 밑에 직원들을 실적을 뺏어가거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회사에 충성을 해봤자 남는 건 결국 팽 당하는 모습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회사에 충성해봤자 남는 거는 하나도 없고, 어차피 나는 돈을 벌러 왔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금전적인 목적으로 등가 가치를 교환하는 곳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돈을 어떻게 더 벌어갈까라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사업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회사는 직원을 레버리지하고 직원은 일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도,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고 그 관계가 끝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발성이 없고요, 수동적인 태도로 지시만 억지로 따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직원은 대표의 마음을 모르고 대표는 직원이 대표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단절되어 있고요, 생각의 간극은 점점점 커지고 갈등은 점점 쌓여만 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만 합니다. 적어도 내 사업체만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생명체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회사에서 보통 일 잘한다고 평가하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일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해보자고 제안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과를 내는 그런 직원들이 회사에서 보통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의 조직 시스템이 그 일 잘하는 직원을 만든 걸까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 직원이 특출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이뤄낸 결과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저 사람 일 잘한다, 일 잘하는 직원이다 라고 평가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출난 직원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기업은 보통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데 그런 일 잘하는 직원들이 들어올까요? 전혀 아닐 거거든요. 우리는 직원들이 그 상태가 되도록, 자발적인 상태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조직 시스템입니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보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개개인의 존재와 역할이 분명해지는 회사. 그래서 회사가 바라보는 것과 직원 개개인이 바라보는 방향이 모두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의 사업이 하나의 유기 생명체가 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 정립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OS라는 기업가 운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트랙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중소기업의 실정 경영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단일 목표를 향해 완벽히 정렬되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드는 실행도구 모음입니다. 이 EOS를 떠받치는 6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이 6가지 영역이 100% 정착될 때 대표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 성장하는 회사가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비전, 회사의 비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 세 번째로는 데이터, 네 번째로는 문제, 이슈, 프로블럼 이런 것들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프로세스, 문서화 작업들이고, 여섯 번째로는 추진력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전입니다. 대표부터 모든 부서의 직원까지 목표와 방향을 100%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대부분이 부정적일 겁니다. 저 또한 회사의 비전이지 그게 무슨 내 비전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비전을 행동하게 만드는 비전 행동 시스템이라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이 VTO를 단 2장짜리 문서로 핵심 가치, 회사의 10년 목표, 3년 목표, 그리고 1년 계획, 분기별 목표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서는요,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인 게 이제 GWC 검증이라고 나오는데요. Get it, 이해하고, Want it, 원하고, Capacity,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배분하는 거.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컨트롤하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 감정과 주관을 배제하고 숫자로 회사를 관리하는 겁니다. 스코어 카드를 도입해서 매주 회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핵심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발생한 문제를 숨기지 않고 본질을 찾아 들어가서 뿌리를 뽑는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이런 걸 IDS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원인을 정의하고 그곳에 토론하고 해결책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프로세스고요. 대표 없이도 80%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직무의 역할과 권한 범위나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문서를 시스템화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업무들을 단순화된 문서로 자산화 시켜놔서 신입 직원이나 타 부서 직원들이 와도 이 문서만 보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추진력입니다.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돌파력과 회의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락이라고 해서 분기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거, 그리고 L10 미팅이라고 해서 회의를 90분으로 정형화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회사의 조직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이었고요. 사명과 비전이라는 단어로 일단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직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사명과 이 비전입니다. 이 사업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일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고요. 이 사명이나 비전을 대표 혼자 가지고 있다면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와 직원이 따로 노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 혼자만 알고 있는 생각들은 사명이 아닙니다.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고 업무 또한 일렬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BTO라고 부르는데요. 비전, 트랙션, 오르가나이저라고 해서 BTO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사업은 사명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명에 하우를 붙여 구체화를 시켜 나가면 실행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다 보면 사명은 어느 순간 현실이 되어 있겠죠. 우리는 이 VTO를 단 2장의 문서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일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10년 뒤에, 3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지, 그리고 1년의 미래 모습은 어떤지, 그래서 분기별 구체화된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업의 비전보드이고 기업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좀 더 발전시키면 아마존의 순서 판결을 적용한 미래신문 기사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미래신문 기사는 아마존의 순서 파괴 기술을 적용한 건데요. 10년 뒤에 이 회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이루려면 어떤 식의 플랜이 필요하는가? 이 10년짜리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는 5년 뒤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3년 뒤에는 어디 있어야 되고 1년 뒤에는 어떤 걸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략이 나옵니다. 이 미래신문 기사, 10년 뒤에 미래신문 기사까지 확장이 가능하면 이 비전에 대한 게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운 RNR이라고 정의해 봤는데요. 비전과 사명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표 혼자만 외친다고 조직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다고 위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슬로건만 벽에 걸어두고 끝냅니다. 근데 그 슬로건을 보면서 공감하는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지금까지 있었나요? 대표 혼자만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심지어는 대표도 그 사명을 까먹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기업의 비전이 허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명과 비전은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는 순간 직원과의 연관성은 없어집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표의 사명과 비전이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과 비전을 개개인의 존재와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이게 외국계 회사랑 부서장들이 항상 외치는 R&R이거든요. 뭐 경영 시스템이나 조직 시스템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R&R입니다. 역할과 책임. 많은 회사에서 R&R을 정의하지만 제대로 쓰이는 곳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롤, 역할은 일단은 회사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취업을 하면서도 돈을 벌고 시키는 일만 하려는 사람들이 솔직히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표, 책임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자발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R&R은 이미 경영 시스템에서 진부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롤은 존재 이유로, responsibility는 목표로. 각 부서의 존재 이유, 그리고 개개인 한 명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를 주어야 하고요. 그에 따른 책임을 같이 주어야 합니다. 그 존재 이유, 목표,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 원칙에 기반해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성원에게 일을 주는 게 아니고 회사의 사명, 그리고 개인의 존재, 이것을 얼라인시키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개인은 존재 이유와 목표를 구체화하여 이를 실행해 나갑니다. 모두가 동일한 사명 아래 한 곳을 보고 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단순히 돈만 벌어가는 기계에서 하나의 살아 숨쉬는 유기 생명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해야 대표와 직원의 시야가 한 군데로 모여집니다. 이 인원을 배치할 때, 책임을 줄 때, 존재 이유를 세팅할 때 책임 조직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자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먼저 만들고 그에 맞게 사람을 채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 사업에 필요한 구조를 먼저 선정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미 대표님 회사에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 적정한 부서에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건 어떤 거였지? 그러면 내가 짜놓은 이 조직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고 저 사람은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회사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선 스코어 카드라고 부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개인과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일단은 온라인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명과 개인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온라인 됨으로써 이미 한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수반되는 명확한 목표까지, 그리고 책임까지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온라인된 하나의 흐름이 유지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현재 내 사업의 상황을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스코어 카드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를 분기별로, 주 단위로 체크해 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치화되어 있어야 하며 매주 점검을 통해 방향성이 맞는지, 그리고 과제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스코어 카드입니다. 비즈니스 모니터라고도 일단은 설정을 해놨는데, 각각의 입력 담당자들이 존재하고요. 측정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에 대한 거, 뭐 스레드나 인스타,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 유통, 광고,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세일즈에 대한 거, 다음으로는 어떤 부서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항목들은 아마 회사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핵심 지표들을 선정해야 하고요. 먼저 그 지표를 수치화시킬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기열이라는 분기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서 분기별 목표가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서 주별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치들을 보고 이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문제 해결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니터를 통해서 사업의 주요 지표를 관리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론화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IDS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쓸데없는 잡담이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뿌리를 뽑는 의사결정 엔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IDS는 Identify, Discuss, Solve 3단계입니다. 진짜 원인을 정의하고 이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매출이 떨어졌다, 직원이 퇴사한다, 이런 거는 그냥 표면적인 현상이거든요. 왜? 라는 질문을 3번, 5번, 7번 던지다 보면 그 문제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명확히 정의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책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 원인에 대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만 반복하거나, 그리고 이 부서 타 부서 간에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완벽히 통제합니다. 이미 나온 의견은 중복해서 말하지 않고 핵심 아이디어만 테이블 위로 올립니다. 이 토론하는 과정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 해결책을 위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거기에만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견에 맞다고 우기거나 회의가 길어지거나 하면 리더인 대표가 즉시 개입하여 3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결책을 확정하는 단계가 3단계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나왔다가 끝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주의합시다 라는 다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담당자 한 명에게 반드시 그 일과 책임을 주고 7일 이내의 기한도 명시해서 주간 액션 플랜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게 해결이 안 됐는지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세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완벽히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과제로 연결되어 있구나 아니면 해결이 되는 과정에 있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동의하며 종료가 됩니다. 이 IDS를 도입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회의 시간이 60% 이상 단축이 되고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명확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회의는 어떠셨나요? 지루하고 길고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고 이 부서 타 부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우고 대표 혼자 호통치거나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거나 이랬을 겁니다. 이 IDS만 도입함으로써 이런 효과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자리를 잡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서화 작업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라고 써놨는데요. 앞서서 우리는 새로운 아레나를 정의했고 존재 이유, 목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맞는 해당 직무들을 책임 조직도라는 것을 통해서 명확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시스템에서 문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각 부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업무를 보장하고 위임과 한계까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직무 정의, 책임 역할, 역량, 의사결정 범위, 그리고 앞에서 비즈니스 모니터라고 했던 스코어 카드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설명하게 함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의 존재와 책임과 강화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문서화하고 맨 마지막에 언제, 담당자 누구 이렇게 서명을 함으로써 너의 존재 이유는 이것이고 목표는 무엇이고 책임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직원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못하면 내 책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자발성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일 잘하는 직원, 우리 회사에 구성된 직원 모두를 일 잘하는 직원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랙션이 있습니다. 이 트랙션은 추진력을 말하고 있고요. 인치 시스템이 한 번에 수백 가지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장 생존에 필요한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것처럼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호흡에 집중을 하거나 피해 순환에 집중을 하거나 이 몸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기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조직은 향후 90일 동안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에만 레이저를 쏘아야 합니다. 태양은 지구를 향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태양 에너지를 받고 나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검게 그을리는 살이 타는 것 뿐인데 만약에 그 에너지를 돋보기로 비춰서 한 곳에 모아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분기 핵심 과제 90일 단기 초집중 과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락이라고 부르는데요. 단 한 명의 명확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아까 존재 이유와 목표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책임자를 지정했죠. 그리고 90일 후 달성과 미달성으로만 평가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스코어 카드를 통해서 우리는 수치로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내가 무엇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직원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직원마다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목표가 있고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명확함이란 단어가 문장마다 들어있죠. 제가 앞에서 정의한 존재 이유와 목표를 통해서 지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명과 비전을 세팅하고
거기에 맞게 존재 이유와 목표를 주어서 사명과 비전을 일렬로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 스코어 카드를 통해서 모든 목표들을 수치화시키고, 그리고 그 수치들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이런 토탈 과정들을 문서화해 가지고 타 부서에 누가 와도 신입 직원이 누가 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해 놓고, 마지막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90일 초 집중 과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함들은 직원을 단순하게 만들고 집중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의 에너지가 한 곳에 쏠리거든요. 그래서 성과도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복잡성에 거의 갇혀 있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이 우선순위를 직원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책임이 무엇인지 가져오게 되면 그 직원은 다른 일보다 자기의 책임인 일을 가장 우선시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고, 이 핵심 과제를 선정한 거에 초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회의들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아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남 탓하고 결론 없이 지루하게 늘어지고 대표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끝나는 회의. 이 회의는 솔직히 하나마나입니다. 오히려 불만만 생기고 갈등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회의는 지표인 목표 점검만 15분만 할애합니다. 핵심만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 진행 상황, 이거에 대해서만 체크합니다.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스코어 카드, 비즈니스 모니터, 이런 것들을 건조하게 일단 체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너 왜 달성률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 이만큼 했구나, 저부서는 이걸 저만큼 했구나, 그냥 수치들만 단순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 이슈,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거의 원인이 뭐였지? 네가 이 과제를 이번 주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지? 타부서가 이걸 해달라 그랬다. 이것보다 집중해야 될 일이 있었다.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지? Y의 질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들을 모으고 담당자에게 주는 겁니다. IDS 시스템이죠. 이런 회의 시스템이 정착되면 대표와 직원의 생각의 간극이 메워지게 됩니다. 소통이 단절이 끊어지고 회의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대표가 바라보는 방향성과 직원 개인이 바라보는 방향성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표의 병목이 해소됩니다. 지시가 아닌 우리는 존재 이유와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사람을 세팅합니다. 이 책임 조직도와 프로세스, 앞에서 정의한 문서대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실무에서 탈출합니다. 대표는 관리자입니다. 직원들을 관리하고 기업의 방향성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대표가 실무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회사입니다. 성장이 막힌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는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회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미래의 신문 기사나 비전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이 명확하게 됩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누가 이 일을 책임지는지에 대해서 혼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 이유, 목표, 책임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주간의 수치적인 목표 그리고 분기 과제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켜 놓음으로써 매출과 성장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1년을 돌려보면 아예 패턴이, 월별 패턴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시스템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직원이 여태까지 수동적이었던 거, 지시에만 따랐던 거, 그것도 게을르게 안 했던 거, 이거는 직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표의 잘못입니다. 대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고 해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명확한 지시, 명확한 목표, 명확한 책임 소재를 이미 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걸 안 하면 내 책임이다, 이걸 안 하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있는 이유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직원이 못했던 거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 잘못은 아닙니다. 대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일 잘하는 직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명, 2명, 부서에서 한두 명 존재했던 사람들을 3명, 5명, 가반수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표 혼자 모든 것을 지시하는 구조였습니다. 마리오네트 인형의 직원은 불과했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게 되면 다른 직원으로 대체를 해왔겠죠. 제가 14년의 직장 생활 동안 느꼈던 모호함과 한계를 대표님 사업체에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 비전을 움직일 요소들을 직원과 연관시키고 존재 이유와 목표, 책임을 통해서 직원들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기 위한 90일간의 리듬, 분기 목표, 그리고 회의 시스템을 이식해야 합니다. 조직이 하나의 생명체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대표는 일상의 모든 잡무와 감정 노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짜 사업의 확장과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6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회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설정할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세스 문서화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리고 트랙션, 추진 요소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조직 시스템을 반드시 대표님의 사업에 이식해서 하나의 유기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는 기업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